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을 건너거나 내가 있는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만든 시설물 우리는 다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도 다리라고 표현하지요. 견고한 다리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기다림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완성이 되고 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든든한 존재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울산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한 번의 부흥의 길을 걷기 위해 7개의 성장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만나서 그 7개 성장 다리는 무엇인지 또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신년 대담 때 뵙고 반년 네네. 만에 다시 뵙는데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보내셨죠? 네, 바쁘게 보냈습니다. 예. 네. 어떠셨습니까? 예,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지고요. 예. 1년을 지냈는데 1년이 또 일주일처럼 짧게 느껴지는 예. 그렇게 바쁜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러셨겠지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이 세 가지 주력 산업이 여러 가지 네네. 이유로 참 오래전부터 침체기를 좀 걷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했고요. 예. 또 우리 시내에 많은 자영업들이 폐업하는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지내왔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력 산업은 좀 살리고 예, 또 그렇습니다.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 동력 산업을 좀 발굴하는 것이 네. 역할이실 텐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7개의 성장 다리 산업, 세븐 브릿지를 추진하고 계세요. 예, 예. 7개, 4개는 에너지 분야이고요. 예. 3개는 도시 인프라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자, 그럼 세븐 브릿지 산업 영상으로 저희가 간략히 무엇인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발전, 수소경제, 동부가 오일가스허브 그리고 원전해체 사업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상풍력발전 얘기 먼저 해보겠는데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예. 해상풍력 발전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는 바닷가에다가 그 풍력 발전기를 고정해서 바람을 맞아서 풍력 발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제 해변가가 아닌 바다 깊숙한 곳에 가서 그 풍력 발전기를 띄워놓고 예. 그러니까 부유체라고 해서 바지선 같은 거를 예. 거대한 바지선을 띄워놓고 그 바지선은 물론 이제 저 밑에는 이제 연결돼 있어야 되겠죠. 예, 예. 그 바지선 위에 아주 큰 해상 풍력 발전기를 세워서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요. 네. 그것을 여러 개를 모으면 하나의 풍력 발전 단지가 되겠죠. 예. 그것을 또 여러 개를 하면 거대한 이제 발전 산업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아니 그런데요. 네. 허허 벌판보다도 더 넓은 바다에 네. 발전소를 세웁니다. 네.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기간 산업인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예. 지금까지는 그 비용에 비한 그 경제성, 예. 그 발전량과 그런 경제 효과 예.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봤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술의 발전이 워낙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거대한 그 부유식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드는 것이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커지는 시대에 왔다.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풍력 발전에 대한 각종 그 기자재 사업이나 그 내용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국내 첫 사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2025년까지 1기가와트를 생산하는 그 규모를 네, 만들겠다 예. 계획을 밝히셨어요. 예. 1기가와트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원자력 발전기 한 기 정도의 규모니까요. 아하, 예. 이게 아주 거대한 것이죠. 예. 한 96만 가구의 전기를 쓰는 양을 생산 1기가와트 정도면 그 정도 표현하거든요. 예. 그리고 1기가와트면 한 그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각가지 그 부수 사업들을 해서 3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를 그 만들어낼 수 있다고 네네.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예. 2025년까지 1기가를 해보자는 게 우리 목표인데 예. 최근에 석유공사와 그 동서발전 그리고 세계 최고의 그 기술력과 또 경험을 가진 노르웨이의 에퀴노르라는 회사가 예, 예. MOU를 체결했거든요. MOU를 체결해서 2024년까지 그 세계 회사가 200메가와트의 발전 단지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예. 그 200메가와트만 해도 이게 굉장한 양입니다. 예. 그거를 2024년까지 하기로 얼마 전에 MOU를 체결했거든요. 예. 그러니 우리는 다른 회사들이 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2025년까지 1기가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결국 있다. 1기가까지 간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원전해체 산업에도 좀 힘을 보태줄 것 같은데 예. 그 세븐브릿지 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전해체 산업은 좀 어떻습니까? 원전 해체 산업은 이제 예. 원전을 한 30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수명을 다했을 때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철거하는 것이 보통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 원천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센터를 우리 울산과 부산이 공동으로 예. 그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그 인근에 바로 이어서 그 해체 센터를 이제 건립하는데 그 연구센터에서 연구하는 연구 개발과 그것을 산업화하는 그 가지가지의 그 어떤 산업 그 생태계를 이루는 것과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울산에서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될 예. 일이거든요. 예. 울산에는 산, 학, 연 이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원자력 해체 연구와 관련된 유니스트 같은 훌륭한 연구기관도 있고요. 또 관련 산업도 발달돼 있고요. 또 우리 그동안에 연구 실정도 많고 해서 예. 우리 울산에 이것을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뭐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네. 원전 해체 산업도 좀 우리가 선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울산에 떠오르는 에너지 산업 바로 수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7일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울산에 오셔서 울산을 세계 최고의 수소 경제 메카로 만들겠다. 그때 예. 선언하셨죠. 예. 그거는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예. 우선 전국에 지금 생산되는 그 수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울산에서 생산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그 세계 지금 최고의 그 수소 자동차 넥소가 지금 우리 울산에서 생산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아주 우리한테 큰 자랑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 우리는 2030년에는 이것을 50만 대를 생산하는 규모로 확대하기로 정부와 또 회사와 우리 시에서 함께 MOU를 체결한 바 있죠. 그러면 세계 각국의 우리 울산에서 생산한 수소차가 이렇게 운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것만이 아니고 이 수소 산업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확대,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수소 발전소, 수소 모빌리티, 이래서 선박, 또 자동차만이 아니고 지게차, 로봇 이런 것도 다 이 수소 경제가 예. 앞으로 이렇게 확대될 영역인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그 시민으로서의 한 바람은
수소산업진흥원도 꼭 울산에 좀 유치됐으면 좋겠다. 지금 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맹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4개 중에 이제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네. 동부가 오일 가스 허브. 이거는요 한 10년 전부터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예. 사실은 뿌리는 한 20년 됩니다. 잘 안 되는 사업. 그게 안 된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동부가 오일 허브 사업이라고 해서 예. 계속 해왔거든요. 거기에 중국에서도 참여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중국 석유공사에서 4분의 1, 그러니까 24%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약속까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자기들 경제 규모나 발전 속도로 봐서 한국에 여기서 이게 참여하고 할 예. 겨를이 없다 해서 그냥 털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부가 오일 허브 사업이 아주 잘 갈 것처럼 우리 울산에 희망이 될 것처럼 하다가 예. 어느 순간에 이게 투자자도 없어지고 예. 그리고 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제가 이제 시장 되고 나서 이걸 타개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와 많은 분과의 대화 그리고 기업들과의 접촉 끝에 이게 오일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석유만 가스가 가지고는 안 된다. 예. 가스를 도입하자. 예. 해서 가스에 대해서 여러 군데 그리고 또 마침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 러시아와 그 나인 브리지라고 해서 그 협력 사업을 발표하신 거에 가스가 있는 거예요. 예.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가져오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예. 오일 허브 사업을 오일 가스 사업으로 바꿨거든요. 예. 그랬더니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가스 관련 회사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국 대신에 그냥 뭐 실명으로 하겠습니다. SK 가스에서 예, 예. 우리가 거기 참여하겠다고 해서 SK 가스에서 그 발전소 그러니까 가스 발전소를 설립하고 그것도 규모가 아주 큽니다. 예. 조 단위의 1기가와트 정도의 그런 가스 발전소를 건립하고 또 벙커링 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선박도 이 LNG 같은 그런 아주 고급 그 가스 선박 아니면 환경 규제 때문에 다니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 선박의 주유소처럼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어떤 사업도 그 동부가 오일 가스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급속히 확대 발전되면서 이제 다시 활기를 찾게 된 것이죠. 이 사업도 좀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4가지 에너지 분야 사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울산의 경제 위기 살리기 위해선 관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광은 여러 가지 우리 울산에 우수한 그 관광 자원들이 있는데 예. 이것이 제대로 이게 이렇게 잘 꿰지지가 않고 흩어져 있거나 그동안 별로 이렇게 발전이 안 됐죠. 예. 그런데 그 가장 핵심 그 줄기에 태화강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받기 위해서 예. 많은 또 힘을 쏟아 부었죠. 7월 12일에 예. 그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았는데 그게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3년 이상 지방정원을 실적이 있어야 이제 신청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았거든요. 이제 다른 도시들은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음 질문에 그 태화강 국가정원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것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예, 7대 브릿지 사업의 하나였잖아요. 네, 시민들께 그렇습니다.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 많았습니다. 그 처음에 산림청장이 이제 주무관청인데 예. 청장을 만나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예. 우선 그 태화강의 홍수 그게 사실, 해결이 잘 안 됐으니까요. 근데 예. 홍수를 누가 어떻게 그거를 감히 자신 있게 막을 수 있다고 하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랬고 또 환경단체에서 별로 이렇게 환영하지도 않고 예.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데 참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보완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참 어렵게 해서 결국은 받아냈습니다. 예. 국가정원 됐다고 해서 국민들이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콘텐츠가 중요한데 예.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을 좀 심어 넣을 생각이세요? 뭐 지금 그 좀 백리 대숲 같은 것도 하나의 그 예고요. 예. 이 또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막
판구대 암과 같은 그 아주 소중한 문화. 꼭 연계해야죠. 그렇죠. 예. 이걸 연계하고요. 영남 알프스하고도 연계할 수 있겠죠. 그 반원지니까요. 예. 그러면서 또 그게 한 40.4km 정도 되니까 그 길을, 그 태화강 백리 대숲 그 길을 또 종교적인 또 각 그 단체에서는 순례길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니까 각 종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예. 이게 하나의 어떤 종합적으로는 스토리텔링이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런 하나의 어떤 새로운 관광길이 예. 되겠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더 이제 묻는다면 태화강에서 각종 문화 행사, 뭐 가령 지금 그 기획하고 있는 뭐 국제 영화제라든지 또 다른 아주 재밌는 그 문화 행사들을 여기에 엮음으로써 전 국민, 나아가서는 세계인들에게 태화강에 가면 예. 자연과 문화 그리고 축제가 어우러지는 그런 아주 멋진 곳이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획을 해 나가야 되겠죠. 네. 자, 저희가 지금 다 자연스럽게 5번째 성장다리 사업까지 이야기를 네. 나눈 겁니다. 네네. 이제 6번째 성장다리 사업 좀 네.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6번째가 그 산재 공공병원인데요. 예, 예. 이 산재 공공병원이라는 말에는 산재라는 말에서 이제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친 그 가지가지 그 어려운 질환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병원과 공공병원이라는 말에는 일반 시민들이 좀 그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예. 이중적 구조를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연구 기능까지도 보태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선은 이제 돈 내는 기관이 고용노동부의 예. 근로복지공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관, 국가기관에서 기본을 닦고 그래서 산재병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 더 노력해서 거기에 공공병원성 예. 이제 그때는 이제 복지부하고 이제 협력해서 일반 시민에게 새로운 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그 과와 시설들을 확충하고요.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우선은 기본부터 지금 시작하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아주 뭐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니스트 같은 바이오메디컬 아주 그 연구 실적이 강한 이런 기관과 협력해서 세계적인 그 어떤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예. 꿈꾸는 그런 연구 기능까지 합치면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병원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정말 미래의 그 새로운 첨단 병원으로 우리가 한번 새로운 병원을 탄생시키자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예. 이게 분위기 환기 겸 재밌는 얘기가 네.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 이 사업 얘기가 나온 게 예. 한 10여 년 전쯤에 2007년. 네네. 예, 그때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예.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울산에 오셨을 때 네네. 시장님께서 처음 이걸 좀 제안하셨다고 좀 들었는데 그때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주 재밌는데요. 예. 그때 저는 국민고충처리원 뭐 장관급이지만 예. 그 이지스 함을 현대중공업에서 전수식 때, 예. 진수하는데 예. 사실 국민고충처리위원장 거기 올 사람이 아닌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예, 왔어요. 예, 예. 거기 참여하라고. 예. 그래서 참여했죠. 참여해서 진수식 마치고 또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기를 내일 아침 새벽에 뭐 호텔 그 식당에 오라고 해서 저는 그 다음날 새벽에 정말 가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예. 당시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는 게 이미 그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 울산의 큰 현안 2개를 KTX 울산역 예. 하고 또 유니스트 국립대 예. 우리 울산의 최초 국립대 이걸 2개를 얻어냈는데 하나 뭐 더 얻어낼 거 없는가 아니 뭐 아침밥 먹고 그냥 나오기가 아까워서 정말 머리를 예. 짜고 짠 게 병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대통령님 울산이 참 대통령님 덕분에 이제 KTX 울산역도 생겼고 국립대학 또 생겼는데 한 가지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국립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니 전국 최고의 노동자 도시인데 아니 산재병원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저는 사실은 국립병원 얘기했는데 대통령님 생각에는 노동자 도시인데 산재병원이 없어. 거기에 꽂히신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그런 단초라도 파탕이라도 좀 놔주십사 하고 청했던 일이 있죠. 자, 7개 중에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망 사업. 예. 어떻습니까? 외곽순환도로도 이게 한 도시가 자족 도시로서 예. 이렇게 기능을 하려면 그 교통망이 제대로 하나의 어떤 독립도시의 그 교통 그 신경 세포가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외곽순환도로가 없으니 어떻게 되느냐? 언양 쪽 그 경부 고속도로 쪽에서 동해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동해 저기 그 강동이 있죠. 예. 그러니 거기에 무슨 관광단지 사업이 될 수도 없고 뭐 대구나 부산 같은 대도시권에 가족들이 그쪽으로 놀러 올 수도 없고 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참 오랜 세월 동안 추진하던 것이 외곽순환 도로이고요. 예. 그것이 그동안 계속 또 예비 타당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기각됐던 것을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그래도 1조 원 규모의 그 사업을 받아들였고요. 예. 이제 도시트램은 우리 울산이 그 도시철도가 지금 전국 광역 도시 중에 지금 유일하게 우리 울산만 없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정부의 그 예산과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서 이 울산의 종합 교통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자고 하는 것이 7번째 그 성장의 달입니다. 예. 자, 지금 저희 옆에 뭐가 들어와 있는데 도시철도망 노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트램 건설하고 지금 시외 광역철도망 구축을 연계해서 추진 중이시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좀 설명을 좀 예, 해주시겠습니까? 광역철도라는 것은 다른 도시와 우리 울산시와의 연결입니다. 예. 지금 이게 그 노포에서 양산을 거쳐서 KTX 울산역으로 이렇게 예. 오는 이 그 노선이 이게 광역철도입니다. 예. 이 울산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신복 로타리까지 계획돼 있죠. 예. 이거는 국가에서 광역철도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복 로타리에서 이제 우리 도시트램이 시내로. 시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노선은 이렇게 울산대학교 문수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삼산로를 이렇게 거쳐서 태화강역까지 가네요. 오는 게 예. 2호선입니다. 2호선은 야음 사거리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 시내를 중구 시내를 거쳐서 송정역까지 가는 노선을 2호선으로 하고요. 3호선은 저쪽 대왕공원에서 동구를 거쳐서 효문동까지. 이 효문동 여기까지를 3호선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4호선이 이제 신복 로터리에서 복산성당까지 중구 시내를 관통하는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전철이 26년 전에도 추진이 사실 됐다가 막대한 어떤 재정 문제, 그때 뭐 금융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막대한 재정은 저희가 걱정할 거리가 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호선, 2호선만을 우선 시작하는 거는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그 정부와 우리 시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가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그 수준이다. 그 7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4할이면 한 2,800억 정도고요. 이거를 한 6년, 뭐 7년 걸릴 테니까 이렇게 나눗셈을 해보면 이렇게 한 뭐 400억, 500억 정도를 매년 투입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감내할 만하다. 연간 공사비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성장 다리는 제가 봤을 때 이 뭐 1, 2년 내에 이루어질 만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초석을 다지는 어떤 한 해가 된다라고 보면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단기 계획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선 어떻게든 우리 가능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훈기가 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또 중소기업이 우리 너무 취약하고 또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또 새로운 사업의 창출, 또 금융에 대한 그 지원,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 시에서 예. 정말 열심히 제공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상당한 정도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아마 크게는 또 기존 3대 산업의 그 회복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예. 마침 또 지난 연말부터는 그 현대 중공업도 수주도 늘어나고 해서 일자리를 다시 많이 또 이렇게 창출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자동차도 마침 요즘엔 또 이렇게 그 생산과 또 수출 또 내수 이런 것이 상당히 좀 호전되고 있는 예. 것이어서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2년 차까지 하면은 예. 상당히 좀 호전될 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취임 1년 동안 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남은 기간이 많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7개 성장의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를 더 튼튼히 하고 사업을 더 이렇게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력을 결집하는 것 예. 이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현장에서의 어려움, 현실적인 특히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불경기 이것을 어떻게든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또 아주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일자리를 또 서로 이게 미스매칭이 안 나도록 이렇게 잘 연결해서 울산이 새로이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 이렇게 전환되느냐 막 그런 일에 집중해야 되겠죠. 네. 오늘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송철호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위기의 울산 경제를 살릴 7개의 성장 다리 세븐 브릿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으로 울산의 새로운 기간 산업을 만들고 수소 경제로 도시의 재정을 풍요롭게 하고 또 국가 정원과 트램으로 관광 도시로서의 도약을 하고 공공병원으로 내실을 다지는 살기 좋은 경제가 튼튼한 울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7개 성장 다리가 모두 성공적으로 완성되길 바라면서 이웃시 특별 대담 위기의 울산 경제 길을 묻다 세븐 브릿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